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회계 소희경쌤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임대소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돼서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주택의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라고 함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를 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그 개념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지역인 경우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0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과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큰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주택을 어떻게 보느냐? 이때는 상가주택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만일 주택의 면적이 주택 면적이 아닌 그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그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요. 이때는 그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을 할 때 총 토지 면적 중에 그 총 건물 면적 중에 주택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그 반란의 그 금액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산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1탄에서 봤던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택 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 소유인 경우, 그리고 전대나 전전세인 경우, 그리고 부부 소유인 경우에 그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요.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당의 그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그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를 존중을 해서 그 정한 그 한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전전세인 경우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우리가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대나 전전세인 경우에 그 임차인이나 전세받은 자인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가지고 주택수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소유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이때는. 세 번째, 주택 임대 소득의 수익금액 계산을 보면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을 더한 금액을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의 그 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그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이러한 금액에 매일매일의 그 잔액이죠. 매일매일의 적수에 곱하기 60%를 곱하시고요. 365분의 1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시면 간주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그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든가 그 임대보증금과 관련돼서 할인료, 배당금의 그 수익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금액은 차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라든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이러한 그 수입이자라든가 할인료 등은 차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그 세액 계산을 세액 계산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그 필요 경비는
장부를 신고한 경우와 이제 추계 신고를 한 경우로 나누어서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데, 장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출한 경비는 이제 필요 경비는 인정을 받고요. 추계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금액은 이러한 앞서 살펴본 이러한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주택임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시면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금액과 그 외 종합소득금액을 이제 더하셔가지고 이런 종합소득 이제 주택임대소득금액과 종합과세 대상 다른 이제 소득금액을 더한 그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에 해당되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우리가 누진율이 6에서 42%에 해당되는 그 세율을 곱하시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그 소득세법이나 조특법상의 그 각종 공제나 감면에 해당되는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공제 감면 세액 중에는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돼서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 감면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에서는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세액 계산 방법을 바꿔요. 두 번째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을 한 경우에 그 종합과세 소득금액 그 세액 계산 방법을 보면은 주택임대 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임대에 대한 그 임대소득금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고 그 차감을 한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그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 감면을 제외한, 왜냐면 이때는 그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된 분리과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제외한 소득세법이나 조특법상의 각종 공제나 감면에 해당되는 공제 감면 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그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결정세액과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결정세액을 합산을 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그 세액 계산 방법을 한번 보면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월세에 간주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수익 금액이 똑같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와 관련된 그 필요 경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지자체와 세무서에 이제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 경비율을 그 등록되지 않은 경우보다 우대 적용해 가지고 60%까지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경비 60%를 적용을 받고 이제 미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50%겠죠.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위에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이제 주택 임대 소득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는 세 번째 예죠.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니 수익 금액만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산정인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의 그 소득 공제는 이제 등록이 됐으면 400만 원, 기본 공제가 4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이 안 되면 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주택 임대 사업과 임대 소득과 관련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 어떻습니까? 분리과세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14%에 해당하는 단위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율을 곱하셔가지고 산출세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이제 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단기가 임대인 경우는 30% 그리고 장기 임대인 경우는 75%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받잖아요. 이러한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을 해서 감면세액을 이제 산출세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너무 다니까 힘드네요. 좀 힘든데요. 네 번째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그 요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5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요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등록, 세 번째 규모, 그리고 네 번째 기준시가 요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증가율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규모에 대한 그 요건을 보시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이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은비나 또는 면지역인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이제 포함을 해서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이제 일정 면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을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해당 주택과 오피스텔은 이때는 제외가 됩니다. 기준시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이제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그 세금 신고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